네, 탐방보고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CES 2021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올해의 먹거리는 뭐가 될지 궁금하시죠? 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. 자,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의 디지털 테크부 이상덕 차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서 오세요. 자, CES 2021이 이제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죠.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하는 행사입니다. 올해는 어떤 행사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. 원래 CES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랑요. 네. 그다음에 독일에서 이파랑 열리는 3대 테크 이벤트로 꼽히는데요. 올해는 1967년 첫 행사 이래로 처음으로 올 디지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100% 열린 게 좀 다른 점입니다.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약 4,400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좀 온라인으로 열리다 보니까 규모가 약 2,000개 정도로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. 하지만 또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는 또 중국과 미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가 저조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중국은 2020년도 약 1,368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203개로 좀 떨어졌고요.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 341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미국 567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스타트 기업들이 참여한 국가가 됐습니다. 네,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나마 개최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. 올해 행사 주제가 올 디지털이죠. 예, 맞습니다. 네네. 전반적인 행사는 올 디지털로 돼 있고 컨퍼런스나 어떤 전시회 같은 경우도 디지털로 다 전환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은 작년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앞으로 좀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기업이나 개인들의 일반적인 전환에 대한 기술이 강조되었다면 올해는 좀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거시적인 환경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해졌습니다. 그래서 ESG라고 해서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요. 그리고 2021년 CES에서 등장할 수 있는 키워드라는 게 좀 문명적 전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보다 좀 더 우리 지구랑 환경을 좀 바꿔보자라는 움직임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. 네네. 올해는 온라인이라 그런지 좀 예년보다는 참가 기업 수가 좀 줄어들었죠. 예, 맞습니다. 기업 수도 많이 줄었고요. 다만 온라인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CES에서 유튜브에서도 올리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외연은 좀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참여하는 주요 기업들이? 한국 기업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. 사실 전자 쪽에서는 이제 삼성과 LG가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는 불참이죠. 현대차는 올해 불참을 했고요. 만도 같은 경우가 참여를 했는데 만도에서 내놓았던 스티어링 휠이라는 게 새롭게 예전에는 파워트레인하고 핸들이 좀 기계적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기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기로 연결하기 때문에 핸들을 갖다가 서랍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과시를 했었습니다.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한데 그래도 예상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? 예, 미중 갈등이 심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TCL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좀 세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. 그래서 LG도 롤러블 TV를 롤러블 핸드폰을 보여줬지만 TCL에서도 동일한 기술을 과시해서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. 일단 화웨이는 불참을 하는 화웨이는 거고, 불참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왕국에선 삼성과 LG가 참여를 하는 거고요. 자, 이 정말 방대한 행사에서 올해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올 디지털이라는 주제로 이 행사가 이어집니다.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이 행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. 행사가 처음에 열릴 때 좀 뭐라고 할까 버벅거린다는 게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말이 많았었는데요. 막상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접근 외연을 좀 넓혀지는 대신에 저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컨퍼런스 자체가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주제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언택트라든지 혹은 디지털 사회, 뭐 환경 쪽에 대한 관심도 클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IBM이 프로메어라는 비영리 단체랑 함께 만든 메이플라워라는 자율주행 선박이 처음 선보였는데요. 예전에는 자율주행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좀 집중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자율주행 선박을 활용해서 지구 온난화나 마이크로 플라스틱, 그다음에 해양 포유류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확보를 하자라는 그런
계획을 갖고 왔었고요. 물론 여기에는 그 인공지능 기반의 좀 카메라와 뭐 온보드 센서,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 기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. 네, 올해 우리 기업들의 화두도 ESG 경영이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지금 CES 2021에서도 그게 화두가 되고 있죠. 예. 그 이번에 좀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TV 보통 리모컨들 집에 몇 개씩 갖고 계실 텐데요. 네. 그 보통 이 조명을 갖고 리모컨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이 아닌 그 조명 충전용 리모컨을 선보여서 네.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. 어. 또 삼성에서는 또 이제 앞으로는 좀 친환경 공정을 선보이겠다라는 그 발표도 했었습니다. 네, 현대차는 이번에 불참을 하지만 최근에 뭐 테슬라나 현대차 등 모빌리티 주식들이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네, 예. 이게 어떤 트렌드로 진화를 하고 있을까요? 그 전반적으로 모빌리티가 자동차로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. 오늘 GM 메리바라 회장이 그 강연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기밴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냐면 과거에는 자동차 자체를 혁신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 회사로서 GM이 나아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요. 페덱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250마일을 달릴 수 있는 전기밴 플랫폼을 페덱스에 제공하겠다는 그 뜻을 밝혔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됐던 것은 그 소노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. 여기는 좀 스타트업인데 그 전기차라는 건 지금 상당히 익숙해진 개념인데 네. 태양광차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. 태양광차.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차가 밴처럼 돼 있는데 위에 이제 전기 셀이 있고 그 차체 자체가 전기 셀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야외에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은 완전 충전이 되고 그 다음날 25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처음 선보였는데 여기 그 대표님 말씀이 참 대단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왜 태양광으로 가는 전기차에 대한 아이디어는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에서 본인들이 처음 시작을 했다고 했고요. 그래서 2020년 2년 말이면 그 처음으로 유럽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이 전기차 트렌드에서 더해서 어떤 좀 더 진화될 수 있는 기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와, 전기, 수소 그리고 자율주행에 이어서 이제는 태양광차까지 예, 우리가 엿볼 수 맞습니다. 있겠군요. 자, 그리고 또 이제는 가상현실 시대입니다. 이쪽 분야의 신제품도 많이 좀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. 예, 맞습니다.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김래아라는 그 연예인을 데뷔시켰는데요. 그 가상 인간이라고 하죠. 네. 그래서 6천 명 정도의 인스타 팔로우를 거느린 오. 연예인인데 아직은 그 제가 노래를 들어보진 못했는데 향후에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뮤지션으로서 네. 활동을 한다고 하고요. 또 인버스라는 그 호주에 있는 스타트업인데요. 이번에는 그 보통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그 음악을 활용한 VR 스트리밍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그 ESG에 맞춰서 움직이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 네, 정말 뭐 다양한 신기술들이 차세대 먹거리로서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5G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을까요? 5G 같은 경우는 한스 베스트베리 그 버라이즌 회장님이 발표를 했었는데요. 크게 5가지 축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NLF 그 미국 미식 축구의 경기장을 갔다가 스캐닝을 해가지고 이를 갖다 5G로 연결을 해서 앱을 그 NLF 앱을 통해 가지고 7가지 각도로 그 경기장을 관람하고 그다음에 그 선수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네. 방식이었고요. 또 뮤직클럽이나 또 다양한 그 교육 사업에서도 스미소니언 박물관하고도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 5G가 어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련돼서 더 보다 링크드된 그 커넥티비티 사회를 앞당기는 기술로 진화하겠다는 게 베스트베리 회장의 말이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워낙 높아졌는데 CES에선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?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제가 좀 맞아요. 자유로운데요. 네. 그래서 보시와 같은 경우 부품 회사인데 30분 진단 키트를 내놓았습니다. 그래서 그 의사나 집무실이나 요양병원, 병원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그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고요. 필립스는 그 칫솔을 내놓았는데 단순히 그 예전 같은 전동 칫솔이 아니라 인공지능 같은 게 달려 있어서 현재 구강 상태가 어떤지까지 인지를 해주는 기술이었고요. 뭐 원통형 카메라를 그 핸드폰에 부착해서 그 집에서 시력을 검사하는 IQ라는 스타트업도 있었고 또 몇 분 만에 원시, 난시, 근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IQ 솔루션이었습니다. 또 뭐 임신 테스터기를 좀 자동화한 우바도 있었고 수면 클리닉을 좀 장애를 체크해주는 선라이즈라는 스타트업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. 네.
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점점 더 우리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. CES 2022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차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예, 잘 감사합니다.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